여기 뭐 허전해졌네요? 원래 이런가요? 안 이랬는데? 허전해졌네? 네. 휴게실로 뺐다고요? 왜요? 휴게실에도 테이블을 놨잖아요. 아, 네. 아, 여기 원래 안 앉으니까. 저만한 거. 자, 125페이지를 펴세요. 요약집 125. 기본서도 가져오셨죠? 네, 기본서. 지난번에 문제를 풀었는지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기본서에 324페이지를 펴보세요. 324. 그 플레이 있죠? 4번 문제. 네. 그 다음 넘기셔서 32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9번 문제. 플레이 있죠? 네. 자, 328페이지에 12번 문제. 또 플레이 있죠? 네. 330페이지에 15번 문제. 플레이 있죠? 네. 네. 됐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다 문제를. 자, 오늘도 문제, 내용을 보고 또 문제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험은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 그래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시면 제일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에 판결 등기를 한번 보세요. 판결 등기. 판결을 받아서 등기한다는 거죠. 판결을 받아서 등기한다 할 때 판결 받은 자, 승소한 자일까요? 패소한 자일까요? 승소한 자요. 당연하겠죠, 그죠? 네. 판결에서 져버리면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 등기를 요구할 일도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승소한 자가 등기를 해요. 근데 그 승소한 자가 등기 의무자 측일 수도 있고요. 등기 권리자 측일 수도 있으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이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판결의 성격에 대해서 예규가 따로 얘기하고 있고 그 예규의 내용까지 시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봐두셔야 됩니다. 자, 판결로 한다 할 때 이 판결은 우리가 이런 판결을 받거든요.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몇 년도에 있었던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를 이행하라. 항상 이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이행을 명하는 판결 같잖아요. 등기를 하라고 명하는 판결. 그래서 당연히 1번에 이행 판결이어야 합니다. 이행 판결. 종류는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종류의 이행 판결이어야 한다. 그럼 나머지 판결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확인을 해주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고요.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야 된다. 이행 판결이라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 가보시면요. 상태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판결이 선고된 걸로 되지는 않고 선고를 넘어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등기를 할 때 써야 된다면 확정된 판결을 들고 오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돼요. 아직 선고는 됐지만 이게 1심이나 재심 정도 상소심 중에서도 최종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최종 종결이 안 된 거잖아요. 더 이상 뭐 불복 절차가 없을 때나 모를까? 불복해서 그 재판을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판결 상태에서 등기를 해주면 그 재심이나 상소에서 뒤집었을 때 그 판결 등기를 다시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일은 안 할 테니까 확정된 거 들고 와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종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 진행의 상태. 그 상태는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종류는요. 이행 판결이라야 되고 그러면 종류 중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잖아요. 확인 판결이요. 확자 들어가고 판결도 똑같고 중간에 한 글자만 틀리잖아요. 확정, 확인 이거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확인 판결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종류 얘기하는 거니까 해당 없죠.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상태를 얘기할 때는 무슨 표현을 써요? 확정되어야 된다. 임판을 쓰지. 확인 이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인과 확정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묶으면 1번요. 확정된 이행 판결이어야 한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된이라는 거는 상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행 판결은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류 중에 이행 판결이어야 한다. 그 밑에 보니까 단 내모는 예외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7글자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라는 것은 일단 이행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의 효력이 형성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에 이런 문구가 없겠죠. 등기를 이행하라 이런 문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판결 등기를 지금 판결문 들고 등기 신청하러 갔을 때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이행하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이거 판결 들고 가도 안 해주면요. 이행 판결 아니라고 안 해주면 공유물 못 자르거든요.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이행하라는 문구가 없어도 이거 등기 안 해주면 공유물을 못 잘라요. 분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로 한다라고 예규에서 직접 얘기해줬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문이 없지만 등기 안 해주면 공유물 분할을 못 하니까 예외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또 하나의 측면에서 또 예외인데요. 뭐가 예외냐 하면 거기 2번을 보세요. 이 125페이지 2번에 판결의 등기는 승소한 자가 할 수 있다. 거기 네모에 1번 네모에 승소입니다. 이건 아까 저하고 생각하신 거고요. 그럼 패소한 자는 할 수 없는 게 맞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하는 판결이라 이게 승소한 자도 자기 지분 있죠. 패소해도 자기 지분 있죠. 패소한 자는 자기 거 찾아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또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외예요. 첫 번째는 등기를 이행하라 이런 문구가 없어도 이행 판결이 아니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행 판결이 아니어도 해준다는 첫 번째 예외. 두 번째는 패소해도 자기 집은 찾아가야 되니까 등기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패소한 자가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예외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외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다시 그 위에 종류로 가셔서 공유물 분할 판결 네모 7칸 배우신 그 밑으로 가보세요. 네모도 가능하다의 두 칸의 네모는 조서입니다. 조서. 조서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에 그 합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법원에 가서 쓰는 게 조서예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락조서가 있고 조정조서가 있고 화해조서가 있어요. 이 종류 자체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나올 대상은 아닌데 그 소송법 얘기거든요. 근데 잠깐만 뜻을 말씀드리면 인락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원고가 소를 제기하니까 피고가 완전히 쫄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만하자. 그렇게 합의하고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조서를 쓰는 게 인락조서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서로 조정을 해서 서로 중재 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게 조정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주장을 합의해서 타협점을 찾아낸 거죠. 그게 조정, 그리고 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해는, 여러분 민법 계약에 화해 계약이 있습니다. 증여, 매매, 교환 쭉 해서 맨 끝에 화해, 종신정기금하고 이렇게 나올 때 거기 있어요. 이 화해는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조정하고. 서로가 양보해서 타협점 찾은 게 화해고요. 서로가 타협점을 못 찾아가지고 중재 과정을 거친 게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재 과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뭐, 인락조서든, 조정조서든, 화해조서든, 이 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 법원의 판사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원고 피고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서, 거기서 소송이 종결됩니다. 확정 종결입니까? 잠정 종결입니까? 원고 피고가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최종 종결입니다. 최종 종결. 선고하고의 차이점이 느껴지셔야 돼요. 선고는 피고가 패소한 자가 불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불복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결론을 내렸으니까 서로가. 그래서 판결은 이게 확정된 상태라 해야 된다고 아까 보셨기 때문에 판결 정본을 등기했을 때는요.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조정조서를 가지고 소송 종결이니까 판결뿐 아니라 조서도 줄 수 있는데요. 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조서 자체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확정증명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판결은 선고만으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 확정은 패소한 자가 불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선고되고 나서 한 달 안에 하고 나면 이제 확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걸 이제 떼가지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 등기할 때 들고 가는 서류가 뭘까요? 일단 판결 정본 들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확정증명서 들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판결에 준하는 조서를 쓴다면 확정증명서 필요 없다. 지금 저하고 확인한 거는 조서를 쓸 때 확정증명서 필요 없다는 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아직 안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같이 일부러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종류의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판결문에 보면 판결 요지하고 판결 이유가 있어요. 판결 주문이라는 게 요지입니다.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판결 주문에 결론을 압축된 문장으로 적은 게 판결 주문이에요. 음식 주문할 때 그 주문이 아니고 주된 문장이라고 주문, 판결의 주된 문장, 결론을 압축된 문장으로 적은 건데요. 거기에 우리 등기 신청서에 꼭 적어야 되는 정보가 그 안에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부동산 있어야 되고 원인 있어야 되고 누구 명의로 할지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판결문에 이 판결에서 쟁점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등기 원인을 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는 거죠. 거기에 네모칸 네 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확정 판결 적어보세요. 확정 판결. 확정 판결.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줄에 등기 원인 일자가 없으면요. 연월일이 일자입니다. 그러면 판결 선고일을 적자고 미리 정해둔 거예요. 이거 혹시 없으면 적자 이렇게 정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만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요. 원래는 판결문에 원인하고 날짜가 원인과 그 날짜가 다 적혀 있어서 판결문에 적혀 있는 대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혹시 없으면 이렇게 적어주자고 약속을 해둔 거예요. 자, 등기 원인이 없으면 확정 판결로, 날짜가 없으면 판결 선고일을 적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로 가면 1번은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는 거는 보셨고요. 그 밑에 그래서 판결 정본 외에 확정 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증명서가 언급되는 게 예규에 보면요. 송달 증명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합니다. 송달 증명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넓게 말씀드리면 판결 등기에서 송달이 몇 번 언급이 되는데 판결문을 받았다 이거요. 송달. 근데 송달 나오면 그냥 다 X 하시면 됩니다. 요거 힌트 갖고 가세요. 판결 등기에서 송달 나오면 필요가 없다. 송달과 송달 증명은 필요가 없다. 송달 증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송달이 나오면 그냥 X 하시면 문제는 빨리 푸시게 된다는 거 힌트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의 경과에도 할 수 있답니다. 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등기관이 판결 확정되고 10년이 경과하면 판결로 확인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필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요. 그럼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 거 아닙니까? 그럼 권리가 없는데 등기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등기관에게 이게 없어서 그래요. 등기관에게는 권리에 대한 실질적 심사 권한이 없어요. 등기관은 이 사람이 권리가 있는지, 대금을 다 줬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문제는 없는지,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요. 뭐만 확인합니까? 서류만 확인해요. 제출한 서류만. 이거를 형식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관이 민법적 소양이 아주 충만해서 지금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의 경과에서 소멸시효 완성했구나라는 심정은 가도 그거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수리를 해줘야 돼요.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게 정확한 이유예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의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멸시효 완성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해서 소멸했는지 완성 안에서 아직 권리가 살아있는지 판단의 권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부를 못하니까 등기는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법 공부하고 등기 공부하고 연결이 안 되면 민법에서는 소멸했다 하고 등기에서는 등기를 그래도 해준다 하고 앞뒤가 안 맞다 하면서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의 경과에도 등기관은 판단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그냥 등기는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체관계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면 권리가 없는데 등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말소등기 신청할 겁니다. 증거를 제압해서. 그러면 말소되는 거는 그 다음 일이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권리 소멸시효가 완성 안 해서 권리가 정당하게 된 거라면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는 그 다음 일이지 등기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의 경과에도 등기는 일단 수리돼야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질문. 판결이 확정되고 1년 지났어요.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판결이 확정된 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판결 등기는 가능하다. 수리가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면 여지없이 여기 민법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충돌되는 걸로 느껴서 여기서 다 틀리시죠. 대부분입니다. 나 민법 좀 공부했는데 하시는 분이 여기서 틀리셔요. 등기를 모르니까. 민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등기 논리지. 등기관에게 그런 권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요. 100% 형식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주체는 하셨고, 허가고의 요구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판결 등기라도 네모 5칸 등기라면 허가서를 100% 제출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네모 5칸이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허가고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허가서 제출해요?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만 제출해요? 다른 경우에도 제출해요? 허가고에게서 등기를 할 때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기가 어떤 등기죠? 어떤 등기냐고 물었는데 토지거래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고 갈게요. 자, 13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39페이지. 거기에 상단에, 박스의 상단에 토지거래 허가증 제출하는 경우 거기 적혀 있죠. 아무 체크도 안 돼 있나요? 뭔가 나의 연필이 묻어 있나요? 뭔가를 체크가 돼 있죠? 네. 그 허가구역에서 유상계약이 하나고요.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이전의 계약, 가등기 포함해서 그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근데 그거 이론적으로 알아도 어떤 종류라고 나열을 못 하시길래 제가 쭉 나열해서 적어 놨다고요. 소유권은 설정 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가등기 포함면 그랬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은 설정 등기도 있고 이전 등기도 있으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와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와 지상권 이전의 가등기 전부 몇 개예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허가구역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었다.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금방 아시죠? 뭐 다른 길게 안 읽어도 되잖아. 임차권 듣는 순간 해당 없는데, 이게 시험 준비가 된 사람들의 태도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허가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상식을 총동원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상식을 총동원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상식의 문제입니까? 법의 문제입니까? 법 규정을 아는 거의 문제죠. 그러니까 상식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상식을 많이 동원하십니다. 왜? 모르니까 전부 상식으로 푸셔요. 법 과목을 상식으로 푸시는 분들은 준비 안 한 겁니다. 시험 준비 안 하신 분들. 강의는 열심히 듣는데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결국 상식으로 푸셔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1월 달부터. 복습 안 하면 항상 제자리라고. 강의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복습을 하면 항상 제자리예요. 1월 달에 질문한 거 틀렸는데 5월 돼도 또 틀리고 7월 돼도 또 틀리고 9월 달에도 틀려요. 그게 아니라 쌤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답은 질문의 대답은 틀리실수록 더 좋아요. 사실은 강의가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틀리면 내가 대답을 했는데 틀리면 기억이 남겠죠. 그러면 이 강의의 의미는 살아나는 거죠. 강의를 듣고 맞추게 됐다면. 그러니까 틀리지도 괜찮아요.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유효해 무효 그러면 혀 자꾸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되면 분명하지 않은 내가 자기도 몰라. 유효라 그랬는지 무효라 그랬는지 혀 이러십니다. 자, 지금 어디 하다가 이래 됐습니까? 125. 자, 125페이지 다시 오세요.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판결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만큼은 아까 6가지 중에 딱 하나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판결문에 허가 사실이 적혀있든 안 적혀있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제출해요. 무조건 제출. 무조건 제출. 다른 등기는요, 판결에 허가의 사실이 입증되어 있으면 판결문에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허가서는 필요가 없어요. 아까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필요가 없어요. 판결의 증명력으로 허가를 입증했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로 하는 등기가 우리 물건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하나만큼은 판결문에 허가 사실이 적혀 있어서 입증을 했든 말든 무조건 제출해라. 이게 현행법이에요. 현행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5조 1항. 자, 그럼 저를 잘 보세요. 이해하셨는지 바로 테스트 들어가요. 이 실직 인출이에요. 그리고 정답률이 1%도 안 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죠. 1%도 안 됐어요. 맞춘 분들도 다 찍었다고 그러셨고요. 알고 푸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 보세요. 판결로 하는 등기가 허가구역에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판결문에 허가의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사법부의 권위로 허가의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이때는 별도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 맞추셔버리셨나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데? 네. 결론을 보고 하셔서 그런가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문장에 속았을까요? 판결로 허가의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별도의 허가서가 필요 없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행법이 무대뽀로 돼 있다는 거예요. 허가를 입증했든 말든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서 증명력을 갖춘 판결문에서도 허가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허가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현행법이라고요. 현행법은 그래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규정이라고. 법원에서 허가를 입증했는데 하위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또 제출하라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권위가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위 행정관청에 허가서 받아도 못하다? 이거 잘못된 규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현행 규정은 아직도 무대뽀로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현행법에 의해서는 무대뽀 규정이라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제를 하는 거예요. 법무사 시험에서도 뺏겨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아까 1%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그 논리 다 쏘가버려요. 그 문장은 맞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법령을 공부 안 하고 상식으로 풀으니까 그게 쏘가버리잖아요. 금방도. 판결로
즉 사법부의 권위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입증하였다면 하위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별도로 필요가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렸잖아요. 왜? 지금 무조건 제출하라는데? 소유권이 생기면 신중하게 한다고 이래든 저래든 무조건 제출해라. 이게 현행 무대법 법률로 그래 돼 있어요. 논리는 무시하고. 허가 사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지만 논리를 파괴해버렸잖아요. 어쨌든 그 논리 파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제 주의해야 하실 부분이고 4번에 판결 등기라 하면 그 안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 등기입니까? 둘 다입니까? 그래서 여기도 틀립니다. 자, 판결 등기라 하면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틀리시는 분들이 여기서 틀려버린 거예요. 판결 등기. 판결 등기는 그 승소한 자가 하는 건데요. 승소한 자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가 있고, 승소한 자가 등기, 여기 의무자를 이쪽에 적죠? 이렇게 해볼게요.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둘 다 있다. 이 구조가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푸시다가 이제 다 틀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판결 등기를 하는 순간 이게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판결 등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판결 등기는 권리자의 승소 판결입니다. 권리자의 승소 판결. 왜 그러냐면 이게 99.9%거든요. 아무 말 안 하면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하다가 다 틀려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봐드릴게요. 판결 등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있는 거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권리증을 제출하는 예외가 생긴 거고 권리자 이쪽은 X거든요. 이렇게. 근데 O도 있고 X도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판결 등기로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왔거든요. 판결 등기는 권리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등기 승소한 권리자도 있고 의무자도 있고 권리자일 때는 권리증 X, 의무자일 때는 O도 있고 X도 있는데 X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다가 틀렸죠. 자, 판결 등기는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풀어가면요. 상식으로 푸신다는 게 상식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판결 등기가 두 가지가 있어야죠. 권리자, 의무자 쪽인데 권리자가 승소할 수도 있고 의무자가 승소할 수도 있고 둘 다 있다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이미 우리 예규의 태도하고 벗어나 버려요. 예규는 판결 등기하는 것이 권리자가 전제가 돼 있다고요. 왜 이게 99.9%라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 법학은 원칙을 항상 전제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예외를 얘기해 줄 때만 언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외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외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제 승소해서 판결 등기한대요. 이때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는 예외가 생겨버린 거예요. 1991년도에. 이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0.1%라고 해볼게요, 제가. 아주 드물어요. 감을 잡으시라고 하는 거고, 이건 실제 통계는 아닙니다. 제가 본 건 아닌데, 우리 판결 등기는 거의 특별히 얘기 안 하면 전부 이쪽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쪽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99.9%라고 해두죠. 느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이니까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죠. 4번. 자, 1번에 판결 등기라고만 나올 겁니다, 시험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거의 얘기 안 해줘요. 판결 등기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쓸 일이 없어요. 왜요? 판결 자체가 진정성이 담보되니까 권리증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결 등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더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판결 등기가 권리증 안 쓴다는 거는 이 과정을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 신청.
우리 지난주에 표 받으셨죠? 프린트. 네, 지난 강의 보강할 때. 판결 등기도 단독이 맞았죠? 단독 신청의 예를 기억하시나요? 보상, 신, 표시판, 법인 합병, 단독 신청, 더하기, 촉수. 이 단독은 전부 권리증 쓰지 않습니다. 인감증도 안 쓰는 거죠. 그 중에 권리증 쓰는 유일한 예외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인감증에서는 유일한 예외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그거였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인감증을 쓰는 예외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그거는 보충적으로만 하시라 그랬지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 등기는 단독이어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다. 그거 하면서 얘기했어요. 판결 등기는 단독이라 권리증을 안 쓴다고.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만큼은 이때는 판결문이 진정성이 파괴된 사례가 생겨서 권리증을 제출하기 위해서 보완을 한 거죠. 진정성 보완. 그 부분 사례입니다. 이거. 짤막한 두 줄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 문제 풀면서도 하셨죠. 자, 128페이지로 갑니다. 128. 판결 등기 한 문제 풀어볼까요? 판결 등기. 기본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327페이지 보시고 거기 10번 문제. 자, 판결 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골라라 입니다. 자, 1번.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 등기할 때,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1의 기록이 없으면 등기 신청서에 무슨 날을 원인 1로 기록하자는지 기억이 나세요? 판결 선고일로 적기로 돼 있었죠. 근데 그리고 제가 하나 힌트 드린 게 뭐였냐면 송달이 나오면 판결 등기에서는 X 하시면 빨리 푼다. 송달에다가 X 하시고 그 밑에 선고라고 적으시면 좋겠네요. 자, 문제에서 옳은 것에서 옳은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푸시고요. O 찾기입니다. 2번은 핵심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중요한 문장. 그 콤마 다음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판결 등기를 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있다에 X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판결 등기를 할 때 판결 정본하고 무슨 증명서가 필요했었죠? 그렇죠. 또 송달에다가 또 X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정 증명서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도 판결 등기를 할 수 있었던가요? 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인 특징이었는데요. 첫째, 등기를 이행하라. 이런 이행 문구가 없는데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승소든 패소든 원고든 피고든 이런 거 따지는 등기가 아니었죠. 자기 집은 찾아가는 것을 판결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피고라도 할 수 있고 원고라도 할 수 있고 승소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다. 그래서 피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라 정답입니다. 옳은 거를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에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권리에 대한 소멸 여부 이런 판단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수리해야 되니까 결국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에다가 또 X 하시고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판결 등기는 대표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이제 다시 요약집으로 오셔서 33페이지 테마 33입니다. 128페이지. 자, 거기 타이틀에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째 줄에 1번 등기 신청 적격, 그 옆에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의인 자격, 그 용어를 좀 동의어로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 그러면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요. 등기 당사자가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 당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데 의무자든 권리자든 결국 명의인을 논하는 거거든요. 의무자는 명의인으로 올라가 있는 자고 권리자는 명의인으로 올릴 자니까
결국 등기 명의인이 되는가의 자격을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등기 명의인의 뜻이 거기 등기 명의인이라고 첫째 줄 끝에 갈로 안에 등기 명의인 거기 줄 그어져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 보세요. 권리자. 등기부에 사람 이름 보인다고 명의인이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권리자로 적혀 있는 자가 명의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명의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178페이지로 가셔서 살짝 그 등기 명의인을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17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시니까 거기 지금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사람 나오는지. 사람 이름 찾기 시작. 예, 지금 보면서 찾기도 힘든데 사람 이름 찾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엄청 못하실 것 같아요. 사람 이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이 사람 이름 찾기인데? 네, 사람 이름 설마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사람 이름요. 제일 먼저 원본 이자 지급 장소에 이숙자 나오죠? 채무자 이도령 나오죠? 저당권자로 김삼남 나오죠? 3명 있잖아요, 3명. 이 3명 다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럼 누가 명의인인데요? 그러시 보세요. 등기 명의 뜻을 모르시잖아, 지금. 못 찾잖아요, 지금.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 있으면 명의인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권리자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리자. 그래서 명의인이 권리자라는 거 못 보시면 등기부 못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실력 없는 기존의 중개사들처럼 그렇게 명의인도 못 찾는 그런 중개사 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리자로 적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권리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데 그걸 못 찾으시면 안 되죠. 다시요. 자, 저당권자라고 돼 있죠. 권자 위에다가 두 글자, 권자에다가 점 찍어 보세요. 권자하고 자자 위에다가 권자를 세 글자로 하면, 자, 권자를 세 글자로 하면, 적혀 있는데 왜 못 알아보세요? 네. 여기가 김삼남만 권리자고, 김삼남만 이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이에요. 저당권 등기 명의인이에요. 자, 이도령은 명의인이다, 아니다? 지금 보세요. 채무자, 의무자라고요. 의무자. 권리자 아니죠? 그 다음 이숙자는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주소지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이숙자 집에서 주겠대요. 얘기하는 사람 권리자 아니에요. 무슨 권리자? 네.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저당권 등기를 지금 보셨는데 저당권 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라고요? 네,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그래서 등기부에 우리 등기부 48조 2항에 보면 권리자를 적을 때, 즉 등기 명의를 적을 때 세 가지를 적게 돼 있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삼남이는 세 가지가 적혀 있죠. 근데 나머지들 보세요. 뭐가 적혀 있어요? 자, 이도령이는 주민등록번호 없죠. 이숙자는요 뭐가 적혀 있어요? 자, 이도령은 성명하고 주소 적혀 있고 이숙자는요? 보고도 지금 못 봅니다. 제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 드린 것도 아닌데 성명 보이죠 지금? 주소 보이죠? 주민등록번호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인으로 적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포함한 세 가지를 적게 돼 있고 명의인 아닌 사람으로 들어갈 때는요 성명하고 주소만 들어간다는 거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예, 그거 이제 보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128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128페이지에 그 등기 명의인, 첫째 줄에 등기 명의인에다가 줄긋고 권리자라고 적으셨잖아요. 이 권리자가 되려면, 등기 명의인이 되려면 이 명의인이 권리자라는 뜻이니까 권리 가져야 되잖아요.
권리 가지는 자를 지금 찾아둔 거예요. 권리 가져야 권리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럼 민법의 권리자가 되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죠. 그래서 그게 권리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인하고 법인이 가지고 있죠. 그럼 비법인은 권리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법 26조라고 돼 있죠. 부동산 등기법 26조가 법률로 등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유는 전체로 보면 자, 우리 토지 건물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라가는 게 결국 몇 가지라는 거예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비법인은 권리 못 가지는데 법이 인정했다고요. 그러면 법인, 비법인을 묶으면 한마디로 단체죠, 이거. 법인 설립 등기한 단체가 법인. 법인 설립 등기 안 한 단체가 법인 안 됐다고 안 일비자 비법인이거든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설립 등기 여부, 법인 설립 등기 여부만 차이가 있지 다 단체예요. 법인 설립 등기 한 단체가 법인. 그 법인 설립 등기 안 한 단체가 비법인. 다 단체예요. 그러면 이 자연인은 인간이잖아요. 인간과 단체면 권리자를 올린다 이 뜻입니다. 그 개념을 잡고 계셔야죠. 인간이거나 단체면 등기부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지도 않았잖아요. 칠판에 나오는 거는 저는 칠판에 가능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위주로만 적으려고. 이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이건 단체도 아니야 라고 판단한 것들을 우리 법원이 이미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고민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둔 게 있거든요. 그게 총 6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준비해 왔니? 라고 테스트하는 게 우리 시험. 상식 테스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고, 이게. 자, 그래서 130페이지로 가셔서 2번,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등기 신청 적격, 다른 말로 할 줄 아셔야 돼요.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또는 뭐 등기 당사자 능력, 또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그게 없는 경우는요, 권리자로 못 올리는 경우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간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들, 단체가 아니라고 평가한 것들은 권리자로 못 올려요. 명의인으로 될 수가 없어요. 첫째, 태아 옆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그 적는다니 깜빡해버렸어요. 그 옆에다가 판례라고 적었어요. 옆에다가 태아 옆에다가요. 반로에서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판례인 정지조건설 이해할 때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태아는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인간 취급을 하는 게 판례냐 하면 어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완전히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네. 그 언제부터 사람인가도 학설이 다양한데요. 그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태아고 아직 인간 취급을 법적으로 못 받아서 명의인으로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태명을 지었어요. 이쁘다고. 그래서 똘똘이, 태명 똘똘이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 똘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 판례 태도라고요. 판례 태도. 우리 시험은 판례가 나오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서 답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항상요. 100% 그렇게 나와요. 썰 안 물어요.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해서 답하세요. 대한민국 한 문제도 없어요. 어떤 법학 과목에서도 항상 판례예요. 항상 판례. 두 번째, 조합에 조자 적으시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민법상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성격이 인간입니까? 단체입니까? 단체가 아니라 계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합,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은 이걸 굳이 얘기 안 해도 민법상이라는 건 전제되어 있고요. 조합은 계약인데요. 즉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요. 계약의 일종이라고요. 무슨 계약이냐면 동업계약이에요. 동업하자는 계약. 계약이라는 말을 줄였을 뿐이에요. 마치 매매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죠. 근데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기보다 매매만 해도 알아듣듯이 조합 그러면 그게 조합 계약이라고요. 그게 동업 계약이고, 자, 동업하는 자들은 재산을 어떻게 해놨어요? 동업하는 자들은 재산을 합쳐놨죠. 합쳐서 가지고 있죠. 제가 뭐라 적었어요? 그럼 이게 합유 관계라고 이게.
합유 관계죠. 이거는 소유 형태. 이게 뭐 관계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소유 형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업하는 자들, 우리 동업자라는 말 쓰잖아요. 그 생활에서 동업자 이렇게 쓰지만 다른 이 용어를 써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뭐라 그러면 돼요? 합유? 합유인? 합유원? 합유자? 합유놈? 합유놈이에요. 놈자자인데. 합유놈, 합유자, 동업자. 그럼 여기는 조합원. 이 표현은 이제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원, 합유자 이런 말들은 다 동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그러면 이들이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유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합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업자에 가지고 있는 지분, 이 합유 지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존재는 하지만 지금 동업재산에 이렇게 묶어놨죠. 합쳐서. 그래서 묶여있는 지분이다. 그게 본질이죠. 묶여있는 지분. 지분. 공유 지분은 어떤 성질이고요? 공유 지분은 자유로운 지분요. 합유 지분은 묶여있는 지분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업재산으로 형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공시하는 게 등기라 이거는 등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한 합유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요. 결국 이게 등기 안 되니까 그 합유 지분에 대한 다른 등기를 달 수도 없죠. 용익 등기든 뭐 처분 등기든 처분 제한 등기든 그 어떤 등기도 달 수가 없다까지 우리 뭐 몇 번 했던 거죠. 그거 여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민법상 조합은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군요. 그냥 계약에 불과해서 등기부에 못 올려요. 그러면 이 합유 재산을 어떻게 등기할까?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 합유물 그러면요. 그 합유하는 동업 재산을 다른 말로 하면 조합 재산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합유 재산 그래도 되고 합유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토지 건물, 이 재산이 토지 건물이면 합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토지 건물은 누구를 권리자로 올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조합을 권리자로 못 올리잖아요. 이게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올려요. 실제 등기부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린다고요. 지금 뭐가 안 보여요? 지분이 안 보이잖아요. 합의 지분 등기부에 안 올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결국 조합을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었죠. 이게 계약이 불과해서.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 적었잖아요. 인간이거나 단체를 해야 되니까 그 합의하고 있는 자들이 인간을 적었고 그들이 조합원이잖아요. 합유자로 올리죠. 합유자, 갑을병. 이렇게 등기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업자이자 조합원이라 그랬죠. 조합원의 합유관계라는 게 드러나 있죠, 지금. 그래서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결국 인간으로 등기했다. 그 얘기거든요. 합의하고 있는 인간으로 등기했다. 왜? 이게 민법상 조합은 계약이 불가하니까 계약을 권리자로 못 올리니까 인간만 쭉 적었다. 그들이 합유자고 조합원이고 그들이 합유관계라고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민법상 조합 재산은 어떻게 올린다고요? 민법상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한다. 여기 결론이에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법인인 특별법상의 조합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 특별법상의 조합은 여러분이 이제 생활에서 접하는 조합은 이 특별법상의 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그 다 특별법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그 특별법이 법인격을 부여해서 단체입니다. 이거는 다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 조합을 명의로 한다고요. 그 조합이 단체니까. 여러분이 보신 뭐 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농업협동조합, 이거 다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조합 이렇게 내면, 그래서 민법상 조합 이렇게 내면 많은 분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이걸로 생각하니까 계속 헷갈리고 틀리고 딴 데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니까 출제자가 아주 신나서 냅니다, 이거. 민법상 조합만 내면은 이거 생각하더라는 얘기예요. 농업협동조합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언론에서 떠드는 거 전부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여러분 생활에서 나오는 조합은 민법상 조합 한마디도 없어요. 민법 공부해야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조합만 해도 자꾸 이걸로 생각하니까 일부러 이거 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 뜻도 모르고 있는데 맞추겠니? 하면서 이제 내는 거예요, 자꾸. 다시, 조합 그러면 무슨 조합이라고요? 이거라고, 이게 계약이라고, 동업계약이라고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단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면 출제를 어떻게 할까? 다 얘기해줘. 특별법상의 조합이라고. 그럼 이거는 특별법이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체 중에서도 법인이야, 법인. 그것도 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학교 적으시면 되겠고요. 학교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다. 그 뭐 영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기도 하는데 헌법에서 뭐 다 필요 없고요. 시설 이러시면 돼요.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시설. 그 다음에 읍면동리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하위행정조직입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는 그럼 예를 들어 특광도는 단체도 아니다.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시군구도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단체죠, 그죠? 그러니까 특광도 시군구로 다 명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서울특별시 이렇게 적고 기관번호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그런데 읍면동리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단체 아니거든요. 그냥 하위행정 조직에 불과하고. 그래서 갈로안에 보시면요. 읍면동리는 명인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단체가 아니고 인간도 아니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리에 대해서는 단체성을 띠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조직체로 활동한다면 그 자체가 비법인 사단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그러니까 동대표자 뽑아놓고 조직으로 움직이면 그게 비법인 사단과 같은 단체의 모습을 띠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거까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리에 대해서는 단체성을 띠는 예외가 있는데 읍면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읍면해서 명인이 될 수 있다 해서 틀리게도 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이게 얘가 이제 연불사로 출제됐었어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등록된 연불사는 등록돼 있으니까 비법인 사단이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5번까지는 출제가 다 된 건데요. 그것도 여러 번 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그래봐야 이거 하나밖에 더 추가될 것도 없는데 뭐 뺄 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언제든지 대비해 두시면 돼요. 본부, 지부, 지회가 하나의 독립한 단체일까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이미 이거 독립한 단체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독립한 단체 아니니까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필수 암기 사항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네모넣기 한 걸로 쭉 이어서 이제 정리해 두셔야 시험 준비가 됩니다. 태조 학교 읍등본 안 돼요. 그러니까 태조 학교에 있는 읍에서 등본 발급 안 된다. 그런 어떤 뉘앙스의 힌트로 가지고 태조 학교 읍등본 안 돼요. 태조 학교 읍등본 안 돼요. 그러다가 한 2주쯤에 왜 거기는 등본 발급이 안 되더라? 또 이러시면 안 되고 두 문자입니다. 태조 학교 읍등본 안 돼요. 태조 학교 읍등본 안 돼요. 자, 이걸로 문제 하나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항상 막연한 이론은 우리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이해돼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이 돼버려요. 제가 많이 봤고. 그래서 항상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가 되어야 또 매주지가 되어야 이 시험 준비가 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 좀 드리고 싶어요. 323페이지 보세요. 322페이지 오른쪽에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거기 뭐 323페이지 쪽에 해당하는 쪽을 보세요. 문제가 지금 1번 문제 풀어볼까요? 그거 안 푸는 것 같네요. 1번 문제 등기 신청 적격을 일단 동그라미 해보세요. 6글자.
그리고 4번 지문, 1번의 4번 지문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에 신청은 갈로로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셨어요. 타이틀에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돼 있죠. 그것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1번 지문에 첫째를 1번 지문에 첫째를 중간에 명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금 저하고 동그라미 한 것들 다 같은 말이에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또는 신청 줄여서 등기 당사자 능력, 그리고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격, 명의가 등기 명의 줄임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 신청 적격이나 명의라는 말을 썼을 때는 대부분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나 등기 당사자 능력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뜻을 못 알아듣는 분이 대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갔죠. 용어부터 안 돼 있으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용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다시 등기 당사자 능력이 뭔 뜻이에요? 등기 당사자 능력이 적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이제 1번 문제 풉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일단 줄거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인간입니까? 단체입니까? 단체죠. 단체라는 느낌이 오면 명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아파트 입주자 회의가 독자적으로 법인 설립했다 안 했다? 여기서 무슨 법인 설립해요? 사업할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법인 등기 안 했을 테니까 당연히 비법인이죠. 단체 중에서도.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 안 했겠다는 느낌이 오는 단체는 다 비법인이에요. 그럼 법인이 많아요? 비법인이 많아요? 비법인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도 뭐 많습니다만. 그 다음에 2번에는 결정적인 단어. 그래서 1번은 결국 그래서 명인이 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없다 그래서 없다에다가 X. 문제의 옳은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풉니다. 또. O 찾기인데 1번에 X고요. 2번에 국립대학교의 학교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더 볼 것도 없고요. 학교는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죠? 근데 사립대학교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공립, 사립, 뭐 불문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야 돼요.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게 없다가 X고. 자, 3번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줄거보세요. 자, 특별법에 의한 조합이라고 명시했죠? 이거는 뭐예요? 단체죠. 단체 중에서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해요? 자, 보세요. 10번 다시 보세요. 민법상 조합은 명의로 못 올리죠. 계약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합유자 갑을병으로 올리는 걸 가지고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조합원 인간으로 등기하는 거를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조합원의 합의로, 조합원의 합의로, 조합원의 합의로.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볼 때마다 오답자들 속출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합의로 올리는 게 합유자 갑을병. 합유자 갑을병. 이게 조합원의 합의. 조합원의 합의. 제가 일부러 여러 번 했어요. 네. 목이 아픕니다만. 자, 특별법상 조합하는 순간 그냥 조합명이 단체인데 법인인데 이거 구별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특별법에 의한 조합은 조합원의 합의로 해서 앞뒤를 거꾸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합의에다가 X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대신 뭘 적을까요? 조합 명의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2번 지문에요. 민법상 조합 줄거보시고요. 그 민법상은 갈로로 하셔서 그거 안 나와도 조합 그러면 당연히 민법상 조합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자신의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한다? 네, 민법상 조합을 어떻게 등기한다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금방, 그죠? 합유자 갑을병으로 올려요. 그걸 인간으로 올리는 이거를 조합원의 합유로 올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합유.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합유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신청한다가 한다가 X고요. 자, 위에 이제 4번 지문, 1번의 4번 지문. 지방자치단체도의 결정적인 단어 나왔네요. 단체,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단체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 가서 엉뚱한 얘기 하고 있죠. 읍면도 인정이 된다. 읍면은 아까 해당 없다 그랬죠. 절대로 해당 없어요. 100%. 하지만 뭐는요. 동리는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걸 바로 5번에 내네요. 5번에 동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동명이 줄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 이거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했죠. 단체성을 띌 때. 그래서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다 이 말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대표자를 선임하고 조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이미 단체성을 띠는 정도가 됐으니까 그 명의로 등기해도 나쁠 거 없겠네. 단체성을 띠니까 된다. 그 얘기였고 옳은 거 골라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